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모이셔서 인사하시면서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네요. 오늘은 그 이름, 그러니까 닉네임이죠. 그 아이디, 닉네임 아니면 아이디에 그 색깔 박스 넣는 것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뭐 그 앞에 그 골뱅이 표시라고 하죠. 그거 넣는 거밖에 저는 몰라요. 예. 존 케이지님도 바로 오셨고 연누리님 그 직전에 들어오셨고요. 페어우스님께서 골뱅이를 넣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셨죠. 안녕하세요. 비주님은 제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AJN님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에 8시에 지금 해보려고 진행 중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 아주 그냥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8시에 또 한번 쭉 또 가보는 거죠. 미소 한줌님께서도 오셨네요. 구름여행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별난 해병 아치 TV 보고 왔어요. 님 어서 오세요. 저요? 저 아직 900명 안 됐어요. 아마 여섯 분이 더 구독하면 900명이 될 거예요. 아직 저 800 몇 명 정도, 900명 정도 채워집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뭐 큰 감동과 재미는 없어도 편안함이 또 제 장점이라면 그쪽으로 한번 밀고 나가 봐야죠. 뭐가 되든 한 가지는 경쟁력이 있어야 아, 아, 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예. 김효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김효님께서도 참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세요. 네. 우리 허 기자님 팬이시고 맞죠? 예.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기분은 가늘고 길게 해주셔야 돼요. 단발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진짜 안 돼요. 가늘고 길게. 가슴이 좀 놀래고 있습니다. 요즘 며칠. 네, 가늘고 길게. 예. 블루사파이어님. 오늘 제가 블루사파이어님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성향이 조금 동선이 비슷하다고 이 커뮤니티 참여하시는 커뮤니티의 동선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블루사파이어님의 다른 또 아이디도 오늘 또 오전에 또 배웠습니다. 예. 네, 제대로 삽시다님 기사 네 기사에 열중해 주십시오. 네, 리포액트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경리시님 오셨네요.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잘 맞았네요. 반갑습니다, 경리시님. 네, 색다른 시도죠. 예. 11시에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8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어제도 8시에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뭐 그래서 당분간은 지난번에도 블루사파이어님 다른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걸 보고 예 알았어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자마자 지금 50여 분이 넘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이 조금 다른 시간보다 지금 이 시간에 저 최동석 소장님 지금 그 인사만사 하시던 최동석 소장님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계세요. 월수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김명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영란님께서도 지하철에서 알림해놓고 얼른 들어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참 이 비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 분위기가 이게 업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이게 워낙에 지금 태풍으로 인한 영향이다 보니까 이것이
뭐 그냥 마냥 또 즐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또 이 대통령이 이 국가가 우리를 잘 보호해주는 상황이면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유 김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불안해요. 그 저는 솔직히 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대통령이 뭐 자기가 비상사태를 스탠바이 한다는 게 뉴스거리가 되는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예. 그게 뉴스가 되고 그걸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비웃겼어요. 비웃겼어. 예. 정소나무님 어서 오십시오. 다른 거 다 뿌리치고 오셨다고 격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리시님께서도 강 기자님에 대한 뭐 그런 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예. 또 까망님께서도 오셨고요. 지금 네. 발라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요, AJN님.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거는 참 또 희한한 것 같아요. 네. 호두자두님께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별게 다 속보. 그러니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부터 월화수 김건희 스페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그 오디오가 잘 전달되고 있나요? 저 어저께 방송을 오늘 낮에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어제는 제가 마이크 방향을 너무 이쪽으로 멀게 해서 오디오가 굉장히 약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소리가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편하게 전달이 되나요? 그 막 소리가 너무 찢어지거나 과해서 막 불편한 게 없나요?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편안하시면 괜찮으시면 다행입니다. 여기 지금 인디케이터에 빨간 선으로 넘어가면 소리가 좀 어이구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네요. 어제 소리가 너무 적게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 의외로 오디오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드리아리님께서도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경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무조건 좋다고요? 비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귀팅으로 저도 사실 그 낮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밖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안 나가요. 잘. 네, 이게 습관이 옛날 미국에서부터 공부할 때부터 습관이 됐는데 운전하기가 싫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눈이 올 때 그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난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날씨가 안 좋으면 운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수업 있어도 학교도 안 갔어요. 그냥. 예. 그럴 정도로 이 밖에 뭐 눈비가 오면 제가 밖에로 돌아다니질 않는데 아예 나가질 않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비가 오니까 이제 안에 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운동도 못하고 산책도 못하니까 며칠째 지금 굉장히 막 몸도 찌뿌둥하고 막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방송 보는 건데 뭐 요즘은 많은 진보 유튜버들이 하루 종일 방송을 하잖아요. 낮에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조선이님 말씀처럼 꽃미남 TV는 제가 보거든요. 사자후 김공원님 방송이랑 꽃미남 어저께 그 강화도 가서 막 늦게까지 하신 거랑 오늘 꽃미남 TV는 제가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이거든요. 요즘.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일하면서 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귀로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다른 일 하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오디오가 정말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소리가 너무 약하게 들어가서 아주 별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 이 오디오 체크를 오늘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었고, 돌부처님께서는 비 오면 머리에 꽂고 막 돌아다니신다고요? 근데 뭐 돌아다니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나가질 않으니까 돌부처님 마음대로 돌아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나가질 않아요. 네. 김효님 맞습니다. 요즘 볼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좀 많잖아요. 대통령 뭐 이슈도 있고, 우리 진보 진영 자체의 또 이슈도 있고, 뭐 그래서 다양한 그 스피커분들께서 다양한 컨텐츠로 방송을 하셔서 대략적으로 이 시간 이렇게 보내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이 컨텐츠가 부족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염선홍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가 많이 오면 무서우시다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 태풍이, 저는 이제 경기도 양주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수도권 위쪽이거든요. 북부 쪽인데 지금 이쪽이 비가 이 정도면 그 태풍이 밑에 지방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청 큰 아이라 그러잖아요. 뭐 부산, 제주도나 부산 같은 경우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고, 제주도 오늘 새벽인가 오늘 밤 사이에 제주도 상륙한다고 그렇게 그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이 이 정도 하루 종일 비가 올 정도면 전국적으로 지금 다들 어떤 지역에 사시는지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다들 오늘 하루 종일 비를 보셨을 것 같아요. 비 오는. 아, 돌부처님께서는 김포 강화 쪽 계시는군요. 아, 미리 연락 주시면 격하게 환영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네. 마카롱님, 경기도는 태풍,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태풍이 아직 상륙도 안 했는데 지금 경기도가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는데 아주 역대급이긴 한 것 같아요. 또 영상 같은 거 올라온 거 보면 아, 페어호스님께서는 강화 가끔 가신다고. 네. 네, 미소한줌님께서는 다들 태풍 피해 없으시길 기도드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명옥님께서는 지금 전라도 지역이신데 지금 시작이라고. 아, 그쪽은 남쪽이라 거기는 이제 시작될 것 같죠. 부디 이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 비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연누리님께서는 인천이시고, 네. 경니시님께서는 하와이, 후와이죠, 후와이. 후와이. 아, 그쪽은 날씨가 항상 좋은가요? 요즘도 그렇게 날씨가 좋은가요? 아, 저는 하와이가 항상 가보고 싶은 지역이라, 네. 네, 피노키오님, 제주는 지금 아마 이 정도 되면 저도 제주도는 그 태풍 같은 거 오면 겁나요. 막 그 문이 막 유리창 깨질 것 같아서 겁나요. 예. 네. 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는 이 바람 자체가 달라요. 저도 그 제주도 갔을 때 그 제주대학교 안에 교수 아파트 있거든요. 거기 가서 처음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갔을 때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창 깨지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그 창이, 와, 그 제주 지역은 그 창호가 막 그 2중 3중으로 된 아주 튼튼한 거 아니면 거기는 다 깨져요, 진짜. 아, 제주도 아니죠. 하와이가 요즘 너무 덥고 밤엔 춥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되는군요. 아, 강물님 오늘 멘트 별로 좀 멋 없어요. 아니, 강물님도 컨디션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주옥 같은 멘트만 뽑으시는데 아, 오늘은 스타트가 별로 안 좋은데요. 하여튼 요즘은 강물님께서 제 채널에서 최고 인기가 제가 돼야 되는데 강물님이 인기가 최고입니다. 예. 아마 그 한반도 지금 대한민국은 그 오늘 내일 사이에 빗줄기 점점 굵어질 것 같습니다. 민산주님, 제가 좀 고급지게 표현했습니까? 네. 아, 그리고 그 혹시 오늘 지금 오신 분께서 혹시 들으시면 알려주세요.
며칠 전 그저께인가 맞다시 밴드의 돌멩이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 어떤 분이 신청하셨는지 못 적어놨어요. 맞다시 밴드 돌멩이 신청하신 분 누구세요? 노래는 제가 찾아놨는데 아이디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맞다시 밴드 돌멩이 신청하신 분 말씀 주세요. 제가 좀 이거 좀 메모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다시 밴드 돌멩이 신청하신 분 꼭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극향기님께서는 아드님 저녁 밥 차려주고 오시느라고 정말 이 저녁 시간까지 굉장히 바쁜 시간들 보내고 이제 조금 하루를 마무리하는 타임인데 제가 11시 방송하다가 8시로 방송 시간을 옮겨서 이번 주에 진행을 좀 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번 주에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일찍 끝나니까 그 다른 방송을 또 제가 볼 수도 있고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편안합니다. 요 시간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면 일단 요번 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뭐 일단 비가 많이 오는 거 말고는 네, 제가 뭐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 케이지님 방에서 제가 뭐 어디 다니질 않고 계속 앉아 있고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중얼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목이 약간 잠기는데 이 조금 한 10분 20분 지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네. 또 그 사이에 헤일리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8시 또 허락을 해주시고 찬성해 주시니까 일단 한번 이번 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또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아마 저는 추석 연휴 중에는 방송은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에는 또 연휴로 보내고 얼굴이 또 이따시만해져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그 노나라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노나라 방송에 나오는 제 얼굴이랑 지금 제 이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제 얼굴이랑 완전 다른 얼굴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도 촬영하러 가거든요. 가서 이제 우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께 제가 얼굴 좀 작게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야 돼요. 예.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요즘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얼굴이 저는 부어요 많이. 예. 두부살인데다가 잘 또 이렇게 부어요. 예. 그래서 네, 그죠 조선이님. 네, 제가 놀랐어요. 제가 아니 무슨 얼굴이 이렇게 어우 민망할 정도로. 울지님 조심히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수님 어서 오십시오. 확실히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동접자 수는 확실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꼼지락거리는 건 싫어요. 제가 존 케이지님 저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밖에 나가서 막 좀 확 넓은 데서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하고, 예. 그래서 날씨 좋아지는 대로 밖에 나가 산책도 좀 이제 많이 산책하기 좋은 날씨 되잖아요. 이제 가을 날씨. 맞다시 밴드 돌멩이 신청하시는 분 빨리 알려주세요. 맞다시 밴드의 돌멩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박형준 부산 시장이 한번 또 사고 쳤죠. 오전에 프랑스 가려고 하다가 못 갔죠.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그거 기사. 이 와중에 지금 이틀 3일 전부터 태풍이 역대급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아니 어떻게 공항을 가다가 돌렸대요. 그게 뭐 진짜로 공항을 가다가 돌린 건지 준비를 하다가 취소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에? 아니 그게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탓이 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예. 대통령도 뭐 그냥 안 가고 대충 퇴근하고 하니까 나는 괜찮지. 서울까지 왔었대요, 진짜? 부산에서? 진짜 왔었대요? 대박이다. 야, 진짜 그 사람 진짜 대박이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하네. 와, 그래서 파리 가려고 서울 왔다가 인천공항 온다고 왔다가 돌아갔구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야, 진짜 대박. 야, 그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습니까? 야, 잔머리 또 굴렸겠죠 공항에서. 예,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까지 가려고 마음 먹었었겠죠. 끝까지. 예. 그러다가 이제 판단이 이거는 좀 아닌 점점 사람들이 어이없어 갖고 되게 웃겼잖아요. 막 전 뭐 보고 이거 미친놈 아닌가 막 그랬으니까. 부산 아니 다른 지역도 아니고 부산시장이 지금 역대급 피해 입을 것 같은 부산시장이 어떻게 지금 밖에 있다가도 얼른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출발을 한다고. 그건 진짜 좀. 거기 집이 하나 LCT 있어요. 박형준이. 예, 거기 집이 뭐 부산에 한두 개겠습니까 그 사람이. LCT 그 로얄층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캔슬됐나? 페어하우스님 말씀처럼. 야, 진짜 어떻게 저는 설마 그래도 정말 그냥 캔슬을 했겠지, 취소를 했겠지라는 생각인데 정말 오다가 돌아갔구나. 와, 대박이네. 어떻게 그러니까 가려고 했네. 야, 참 생각이 없어도 참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와. 참고로 오늘 그 바이바이송은요 돌부처님 조금 전에 그 오늘 분위기에 따라서 신청하신 돌부처님 신청곡 하고요, 마음 하나님 신청곡. 예, 마음 하나님 신청곡을 원래 어제 준비했는데 어제 안 오셔갖고 네 오늘 돌부처님하고 마음 하나님 노래를 바이바이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염선홍님 화상으로 지시하면 된다고. 왜냐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청곡은 제가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그때 제가 알아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잠깐 제가 놓쳤나보다. 제대로 삽시다님 노래는 제가 체크해놨고요. 제가 체크해놨어요. 예. 프리한. 예. 피카소의 프리한 제대로 삽시다님 노래. 아니요 아직 안 하고 이따가. 예. 비주님 노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이거 비주님 신청곡 다시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다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 비주님 신청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적어놨다가 꼭 챙기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 스윗박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놓칠 때가 있어서 가끔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시 밴드 돌멩이도 신청하셨는데 제가 어떤 분께서 신청하신지 제가 몰라갖고 예, Don't get 그러니까 신청곡 준비했다가 안 오시면 제가 못 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박형준 그 부산시장에 대한 얘기를 생각 없는. 근데 그 사람 동아대학교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이래저래 교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살아오고 기득권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한 그 대우를 받고 살았다는 걸 너무너무 확인하고 있어요. 그 사람 동아대학교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교수였어요. 예. 그 이명박 때부터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가 뭐 지금 뭐 부산시장 돼갖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그 조금 홍대 그 딸 홍대 입시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 박형준 씨에 대한 얘기만 해도 사실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렇죠 헤일리님 맞습니다. 예.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막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 오늘 비상대기 할 거야. 24시간 비상대기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뭐 그런 거 뉴스에 나온 적 있어요? 기사로 떴어요? 그럼 대통령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엄청 까였으니까 전화로 유선상으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하려 했을까요? 그때 괜찮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전화로 하지 이번에도? 어? 네, 페아우스님 그 썰전인가 그랬어요. 저도 거기서부터 봤어요. 그 사람. 예. 그러니까 비상대기가 뉴스가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대통령 당연히 해야지. 그거 안 하면 대통령 뭐 할 건데. 예.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좋아요. 비상대기를 지난번에 안 해서 욕 먹었어. 그래서 난 비상대기를 할 거야 이번에. 그 비상대기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흥부자 박자매님 어서 오세요. 네. 새벽에 퇴근 새벽에 그 전에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네. 그 말이 지시한 사항이 선 조치 후 보고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게 사실 이런 그 재해 상황, 비상 대기 상황, 긴박한 이럴 상황에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자원들을 배치하고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벙커 같은 거 시스템을 갖춰놓고 어디에서 무슨 상황이 되었을 때 뭘 해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때 어디 그 산불 굉장히 심하게 났을 때도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갔던 이유도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갔기 때문에 전국에서 소방차들이 그 산불이 난 지역에 일제히 가갖고 진압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이 컨트롤 타워에서 정확히 확인을 하고 어떠한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것들이 잘 헤일리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잊어버린 게 많았군요 그동안에. 꿈이 이루어지다님 어서 오십시오. 네. 헤일리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헤일리님 거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선 조치 후 보고 그러면 선 조치했어. 근데 선 조치를 못하지. 대통령 명령이 없잖아요. 그 책임을 안 져야 되잖아. 공무원분들 그 특성이 누구 명령이 없으면 안 해요 잘. 그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잘못됐을 때 자기 책임 안 져. 네. 그냥 말만 그게 공무원 일하는 스타일이나 정부의 국정에 대한 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때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기가 해야지. 존 케이지 말씀처럼 뭘 알아야 지시를. 아니 그렇긴 한데 만약에 뭘 조치를 했어. 뭐 잘못됐어. 그러면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걸 공무원들 알기 때문에 안 해요. 저는 아니 저걸 이 상황에 아니 대통령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내가 그걸 먼저 해?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저런 지시를 하지? 선 조치 후 보고라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겠다는 거 그냥 앉아갖고 그 벙커 안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그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거기 앉아갖고 뭐 막말로 무슨 뭐 수저도 한잔 하면서 그냥 스탠바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대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하면서 상황이 어떤 발생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쫄들이랑 얘기를 해서 야 저거 뭐냐 저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해서 바로 결정을 해서 딱 실행을 해줘야지. 5분 10분 안에 컨트롤 타워에서 바로 결정을 해서 지시를 내려줘야 일률적으로 싹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선 조치 후 보고? 그게 뭐예요? 그거는 정말 좀 이 일의 성격을 이 상황의 성격 이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태도 나 대기할 거야. 나 좀 그냥 대기할 거야 오늘. 그걸 자랑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라는 그 메시지 그런 것에서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요즘은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람 불쌍하거든요. 예.
도대체 어쩌다가 대통령을 하게 돼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대통령 그냥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사인 그 김건희가 하라는 대로 다 그냥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야 이제 윤석열 스스로가 그 뭐 이 대통령직을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내재적으로 갈등을 좀 점점 겪게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한동훈 지금 나와갖고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본인이 1000명 했다고 하잖아요. 1000명. 그렇게 1000명 했다고. 걔는 왕이야 지금. 이미 다음 대통령 자기야. 그리고 자기는 알거든. 윤석열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윤석열을 못 따라온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한동훈의 태도는 지금 완전히 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이없어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게다가 또 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기네들 꿈을 꾸고 있을 거고. 흥부자 박자배님께서 퇴임 후에 유튜브에서 먹방하면 진짜 인기 짱일 거라고. 이게 정말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재미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마음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표현에 깜짝 놀랐습니다. 쿵디담님 1000명 했다. 그 1000명 했다는 말은 정말 왕만 하는 말이잖아요. 예. 지미 1000명 하노니 임금님이 1000명 하였는데 이럴 때 쓰는 말인데 경리시님 말씀처럼 한동훈이 진짜 다음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대를 할 게 없어요. 정말 그때는 어느 정도 정말 이제 우리가 좌절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좀 짜증 확 나는 거죠. 예. 이 진짜 어떻게 일개 법무부 장관이 1000명이란 말을 써요. 샘 스미스 I'm not doing 맞다. 제가 이거 리스트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적어놓고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헤일리님 죄송합니다.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님 그런 일로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거 우울해하지 마세요. 네, 그냥 쟤네들이 어떤 꼬라지로 이 나라를 말아먹나. 근데 또 그렇게 말아먹지도 못해요. 흥부자 박자매님께서는 대구에 사시는데 며칠 전 택시 타셨는데 기사분이 교훈 틀렸고 한동훈이가 일잘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퍼센테이지가 제로라고 생각은 안 해요. 분명히 절대 움직이지 않는 콘크리트 30%는 있어요. 예. TK 지역 그렇고요. 연세 드신 분들 그렇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 퍼센테이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중도층을 포함한 나머지 70% 중에서 몇 퍼센트까지가 진보 진영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도로 마음을 정한 그룹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니 뭐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마저도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음에는 이재명을 찍는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했죠. 그럴 것 같으면 벌써 이재명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수 진영을 응원하시는 분들의 그 30% 정도는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니네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마 이번 주는 한 3만 이상은 2만 5천 3만은 조심스럽게 찍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핫한 주제고 더 탐사에서도 그냥 당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블루사파이어님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쪽이죠. 조선인님께서는
경통도 싫지만 한동훈이 더 싫다고. 한동훈이 더 싫어하는 분들 많으세요. 요즘 아주 걔들은 뭐 하면 우리들한테는 그냥 까이는 일밖에 없으니까. 예, 정경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마음이님께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찌르는 말씀을 하시네요. 살면서 일면식 없이 이렇게 비호감도 없을 듯. 그러니까 그 김여정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싫다.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그 우리 한국말이 전하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뉘앙스가 야 정말 인간 자체가 싫다. 너 어? 이거는 진짜 싫은 거야. 그거는 내가 당신의 의사가 당신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와 좀 다르군요. 이게 아니고 그냥 인간 자체가 싫다. 이거는 너는 내가 사람으로도 안 본다.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지금 제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건데 저는 크면서 박정희 시대에 방공 교육을 받고 국민학교 때부터 포스터 그리고 국민교육 헌장 외우고 방공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란 세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고 크면서 북한에 대한 그런 적개심,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된 세뇌된 적개심은 점점 옅어지고 이렇게 한국말을 서로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체제가 다른 동포 정도 대한민국,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거기 정치 체제가 좀 달라서 그런 것이지. 같은 말을 쓰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 나라라고. 일본 애들은 너무 싫고 일본 정치하는 애들은 너무 싫고. 예. AJN님 쿨에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남한에 대한 그 대통령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막된 표현한 거는 전 처음이었어요. 정말. 그냥 인간 자체가 싫다. 그건 진짜 그건 정말 싫은 거거든. 예. 경리시님께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 헌장. 맞아요. 전 피노키오님 저는 일본은요 그냥 무조건 싫어요. 그냥 일본 친구들도 몇 명이 있는데 걔들한테도 저는 말을 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은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하는 애들은 본인들의 그 선대에서 한국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근데 실상을 다는 몰라.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는 몰라. 근데 나쁜 짓을 했다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너네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라고 하면은 그 왜 그런지는 알아. 근데 그 정도인지는 몰라. 예. 그 정도인지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 정도인지는 몰라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일본이 좋았던 거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워크맨 그때만 일제가 좋았어요. 일제 소니, 아이와, 파나소닉 그 워크맨 그때 굉장히 비싼 돈이잖아요. 10만 원. 그때 저 나이키나 프로스펙스나 뭐 이런 데서 가죽 운동화가 25,000원이었고 그냥 헝겊으로 된 운동화가 10,000원이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예. 구두 한 켤레 5만 원, 6만 원이었던 시대인데 그때 워크맨이 우리가 원했던 워크맨을 한 10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그건 굉장히 고가였죠. 예. 경디시님은 여기서 그렇게 커밍아웃을 하시면 재미교포 3세시면 거의 그분은 사고방식도 그렇고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 맞아요. 마이마이라고 냈죠 그때. 예, 존 케이지님은 맞아요. 그때는 한국 문화보다 완전히 일본 문화가 모든 것이 굉장히 다 좋은 거였어. 논노 잡지, 예, 일제 미즈노도 있었죠. 맞아요. 일제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때는 J-팝도 좋았고, 일본 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땐 다 코끼리 밥솥 막 이런 거. 부잣집 가야 뭐 소니 TV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일제 카메라는 지금도 뭐 아직 잡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했으나 그래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많이 또 쫓아와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우리가 이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격이 있었고 우리 스스로 프라이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아주 맛이 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참 요즘은 갈라파고스와 완전히 심각하죠.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것을 너무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 고립이 돼 버렸어요. 진짜 고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가 97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일본 전자제품 산 거였어요. TV, VCR, 뭐 전자밥솥 이런 거 한국에서 얼마나 비쌌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싸더라고. 그래서 가져마자 그때는 한국 것도 없었고 한국 거 막 쳐주지도 않았고 근데 엄청 싼 가격에 일본 제품이 있어서 전 그냥 일본 제품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예. 미소한줌님께서 트럼프를 뽑은 미국인들을 한심하게 바라봤기에 그보다 몇백 배 못한 경이 저러고 있으니 떨어지는 국격에 부끄러움 우리 복. 맞습니다. 예, 저희가 트럼프 니네 어떻게 트럼프를 뽑냐 이랬는데 저희가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를 하나 아까 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혹시 보신 기사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전북 김제의 그 시장이 정성주 시장이신데요. 뭐 더불어민주당이죠, 당연히. 예. 근데 거기서 김제시에서 거기가 굉장히 지금 인구 감소가 완전히 절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몇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 아까 들어가서 봤는데 그 김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금 지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현금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박인 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더라고요. 예. 전주시장이 김성주예요. 김제시장은 정성주더라고요. 1인당 1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한대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지원하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냥 10만 원, 1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1000만 원 단위로 해요.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 효과가 벌써 나는 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게 정말 그게 맞거든요. 그 정책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시의원들이 어디 뭐 해외 뭐 출장 같은 거 가고 하는 거를 다 예산을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이 시로 귀속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불필요하게 무슨 공사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그 이재명 옛날에 시장,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정책을 실행하는 걸 정책 내용을 보니까 인구 유입과 인구의 재생산을 하는 쪽에 엄청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그 정책 지원금 자체도 10만 원, 20만 원 수준이 아니고 1000만 원대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지금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김제시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엘리자벳님 어서 오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자체가 그렇고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복 제가 이제 내일 노나라 가서 촬영을 할 내용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돈이 없으면 국회의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사는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관절을 새로 저렇게 거의 짓는 수준으로 돈을 때려 넣지 않죠. 돈이 없으면
대통령실을 움직이지 못하죠. 그냥 청와대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근데 돈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사회복지 이런 데 돈이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작은 정부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으면서 쓸데없이 지네 들어가기 싫으니까 천공법사가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 같아. 제 생각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청와대 들어가면 넌 죽는다. 거기를 안 들어가고 엄한 데다가 짓고 엄한 데다가 뭐 리모델링 하느라고 지금 돈이 그러고 나니까 좀 조 단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조 단위는 지자체 예산 어마어마하게 해줄 수 있어요. 맞습니다. 풍경 K님 어서 오십시오. 도둑이 많은 거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도둑들이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더 챙겨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예. 뭐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씨나 윤석열이 그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쟤들이 저러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러고 챙기는 거지. 또 대통령도 뭐 자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뭐 뻔히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정찬열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앤드루스 레인이 그게 헤일리님 그 앤드루스 레인이 그 일본 그 그룹 유명한 그룹 엑스저팬인가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예요. 엑스저팬? 저는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엑스저팬.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살림을 굉장히 잘해서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오히려 굉장히 그 재정을 늘려놨어요. 예. 그래서 갖고 갈 돈들은 많을 거예요 지금. 예. 저스틴 비치님 엑스저팬 맞죠? 예. 저 대충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예. 저는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금 염선홍님 지금 구독자 900명 됐어요? 구독자. 야, 시간도 여러분들 덕분에 시간도 지금 2,300시간 정도, 2,700시간 정도 이제 넘었어요. 한 1,300시간만 더 채우면 이제 수익 창출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 예.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예정대로 제 예상대로 잘 채널이 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와주시면 불가능하죠. 이렇게 오셔서 채팅창도 활성화 시켜주시고 확 왔다 갔다 에너지 있게 또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해주시니까 제 채널이 이제 조금 더 노출이 잘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벳님께서도 문재인 케어로 아버님 대학병원 수술비 혜택.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언론에서는 그런 걸 하나도 보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게다가 이 그 문재인 케어의 주된 타겟이 노인들이거든요. 근데 노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안 찍었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염선홍님. 네, 4,000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700시간이니까 한 4,300시간 정도 채우는데요. 요번 달 정도 지나면 10월 달부터는 아주 잘 갈 것 같습니다. 더 탐사 누나라도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J님. 네. 네, 레피리님. 네, 8시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파나마 식탁 부부님이요? 파나마 부부 식탁인가? 저도 이름도 새날의 동행님께서 파나마 부부 식탁 그 제가 알려드렸던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그 채널 한번 더 홍보하라고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치 채널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편안한 영상이고 파나마에서 국위 선양하고 계시는 한국 식당 소반을 운영하고 계시는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그 부부께서 일상의 화면을 유튜브로 올리시는 내용인데요. 파나마 부부 제가 좀 검색을 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분들이 지금 거의 한 60분 정도만 더 채우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여기 지금 보니까 940분이니까 한 60여 분만 더 채워주시면, 네, 아, 무엇보다 뭐 외국에서 남미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이게 환경이 어렵죠 남미가. 예, 인프라가 부족하고. 근데 참 두 분은 밝게 편하게 사세요. 네. 아, 쿵디담님께서는 어머님 수술비가 6천 나올 건데 500 미만으로 해결을. 문재인 케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삭감이 될 겁니다. 예. 이제 더 이상 확대는 안 되고 서비스 자체도 점점 삭감이 될 거고. 아, 비주님께서는 제 방송 덕분에 을사조약에 대한 궁금증,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저는 뭐 여러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아, 김김님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사모님께서 30분만 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셨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소장님이 그걸 체질이라고 하죠. 체질이 강한 체질이 아니시래요. 그때 인사만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저 같이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열의 있게 막 하시는데 제가 걱정될 정도로 한꺼번에 에너지가 꽉 분출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건강 관리가 중요하시니까 차라리 30분씩 하시면서 더 자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 김김님께서 문재인 케어 혜택, 아, 정말 많으세요. 제가 진짜 문재인 케어 혜택 보신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소옥향기님 전기요금이 이번에 많이 나오셨다고요? 그게 아마 그게 어느 그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넘었으면 아마 거기서 아마 확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5년 동안 잘 버티셔서 다음 정권에서 다시 문재인 케어. 근데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서 의료 복지가 확장이 안 될 수는 없어요. 민영화만 안 되면 돼요. 민영화만. 예. 민영화만 안 되면 됩니다. 민영화는 일단 돼버리고 나면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와, 제대로 삽시다님 전기요금 15만 원 나왔다고요? 그게 지난 여름 그 에어컨 쓰시고 뭐 전기 많이 쓰셔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닌가요? 이번 달에 아마 전기세들이 조금 AJN님 5년 안 갈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아, 진짜 이게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 말씀을 더 드릴 게 있는데 9시가 가까워오고 저희 또 그 바이바이 송을 들어야 돼서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탐사 방송을 또 놓칠 수는 없고, 예. 전 또 내일 또 방송을 하면 되니까. 네. 지금 딱 끝냅니다. 예. 노래 오늘 돌부처님 신청곡과 마음 하나님 신청곡을 연달아 들으시고 인사 여기서 가볍게 하시고 확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김님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자벳님께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쉬운 마음을 딱 하루만 참으시고 내일 또 8시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이바이송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더 탐사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